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영상 썸네일을 액면 분할 권리 전 나타날 힌트라고 게시를 했는데, 저는 이 하락이 힌트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기주총 결과가 나왔는데, 자,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 말고 딱히 유의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 현 주소가 대기업들의 행보로 전고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멀티플을 미리 가져다 쓴 기대감이다 정도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고점에서 과거의 저항이었던 요 자리, 지지가 되어줬어야 할 이 전고점 지지 확인 제스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무너졌죠. 자,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평단이 높은 게 조금 아쉽겠지만, 자, 액면 분할 권리를 앞두고 주도 주체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자, 이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액면 분할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아있죠. 자, 근데 고점에서 한 달 동안 횡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투자자들의 투심을 한 달간 횡보라는 결과로 단합을 시킬 수가 없죠. 고점에 있다면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로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9%를 찍은 거죠. 자, 근데 이 재무는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공개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락에. 제가 계속 액면 분할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미리 선반영된 기대감이 권리 전에 빠진다. 자, 이 경우의 수는 권리 전에 거품이 어느 정도 거쳤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거래 재개 후에는 거래 정지 기간이 지나고 거래 재개가 됐을 때 다시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고, 다른 경우의 수는 권리 전에 미리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정지, 그리고 거래가 재개됐을 때는 즉시 거품이 빠지면서 폭락한 데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공통사항은 권리 직전 1에서 2주 내에 힌트가 있다는 것과 그 1, 2주 내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은 단기 가격 조정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라는 거죠. 자, 참고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시간외에서도 마이너스 9% 하락을 하고 시간외에서도 하락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고점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면 매도도 없기 때문에 주도 주체가 하락을 의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관점을 달리 보면 이제 힌트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액면 분할 권리일의 기준을 둔 계획이 시작된 거죠. 자, 이제부터 주가 추이를 지켜보고 당일 큰 변동이 있을 때 거래가 얼마나 동반됐는지 파악하고 어느 가격대에 수차례 지지가 수렴되는지, 어느 가격대에 수차례 저항이 수렴되는지 분 단위로 확인하게 되면 주도 주체의 계획에 포함된 의미 있는 자리들을 파악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점점 더 좁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힌트가 나오는 시점을 파악했으니 마이너스 9%의 하락에 속을 앓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타점,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매일 지켜보고 매일 분석해야 합니다. 종가가 플러스 얼마다, 종가가 마이너스 얼마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조드리는 것은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주도 주체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차트는 그 힌트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관점을 달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액면 분할 주요 사항을 복기하자면, 자, 일단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4월 23일입니다. 23일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그 전날인 4월 22일 시간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6시까지, 그러니까 18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 주당 5주를 추가로 배정받게 되는 거고요.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나는 신주 효력 발생일은 매매 거래 정지 기간 중간에 있는 4월 25일입니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5월 2일이고요. 자, 권리일인 4월 22일은 4월 넷째 주 월요일입니다. 자, 주도 주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2주 전쯤부터는 그 의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량 확보가 목적이라면 공포심을 동반해야 손절 물량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을 유도할 것이고, 신주가 상장되는 5월 2일에 고점에 높게 팔아치울 목적이라면 그 전부터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도록 주가를 고점에 갖다 놔야 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도 주체가 저점에 매도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과거의 액면 분할 사례들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잠시 보여드리면 일단 네이버고요. 자, 하나씩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다음은 KG케미칼. 자, 모두 표면적인 목적은 유동성 증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였지만 대부분이 액면 분할 이후 하락했습니다. 자, 기대감이 선반영되지 않은 종목은 상승했습니다만 기대감 선반영이 크게 된 종목일수록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증설이라던가 삼성 SDI의 전고차 배터리 초격차 언급에 기대감이 작용한 것도 있지만 액면 분할이 가장 큰 기대감 증폭제였습니다. 자, 이수 헥사캠 흡수합병 액면 분할 결정 공시 이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최대 144%까지 올랐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인적 분할 때처럼 급격한 조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액면 분할을 떼놓고 보더라도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이지만 현재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은 기대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화리튬에 대한 멀티플을 미리 끌어다 쓴 기대감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는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아직도 고점에 위치한 것은 액면 분할로 인한 단기 매수세가 꺼지는 거품을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 하락이 계속된다면 권리를 앞두고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특정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액면 분할 권리도 챙겨가면서 평단은 낮추고 물량은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조정을 하락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관점을 달리 봐서 기회의 힌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액면 분할의 과거 사례들을 찾아보니 과거의 액면 분할은 그 목적 그대로 유동성 증가를 통한 개인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로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전망을 자주 보여주었으나, 자, 코로나 이후로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액면 분할 또는 무상증자 같은 이벤트는 세력들의 도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이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아졌고 액면 분할, 무상증자라는 호재성 이벤트로 개인들의 투심을 하나로 뭉쳐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죠. 대다수의 개인들은 투심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됩니다. 주도 주체가 주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도 남의 돈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스노우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큰 눈덩이가 된다는 말인데,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눈덩이를 작게 만들어서 굴려도 개인들이 달라붙게 되면서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거죠. 최초의 작은 제스처 하나로 개인들의 투심을 단합시켜 걷잡을 수 없는 눈덩이가 되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상승을 연출해주면 투심이 하나로 뭉쳐지고 개인들이 따라오면서 액면 분할 전부터 거대한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거품이 껴있는 걸 알더라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액면 분할의 권리는 또 받아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 정지 전까지 거품이 빠지더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게 기정사실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액면 분할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알면서도 모르겠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분할 매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도 주체가 의도하는 가장 큰 그림, 마지막 관문은 고점에서의 시세 차익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주가를 올려야 하고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해야 됩니다. 팔아치워야 되니까. 자, 이 결론을 알고 있다면 내려가는 주가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올라가는 주가에는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숙제인 거죠. 자, 유통 주식수 확대를 통한 유동성 증가, 차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을 심하게 주기 때문에 매수매도 타점을 특정하지 않고 묵혀놓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평단만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액면 분할을 떠나서 단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특정 이벤트가 있는 시점에는 방망이를 짧게 주고 단기 관점에서 대응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전에 고점이던 이 자리,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 이 자리에서의 지지가 깨졌죠.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이제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전 고점에서 지지가 되어주던, 당시에 지지가 되어주던 이 자리, 이 자리는 30만원인데 30만원의 자리까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근데 저항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고 지지라고 긍정적으로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저항의 문을 두드릴 때 거래를 동반해 돌파하면 저항은 다시 지지가 되고, 지지의 발판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거래를 동반해서 지지해 주는지를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은 전체적인 투심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 지지 자리에서의 움직임, 거래는 힌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저항과 지지라는 기준에서 투심을 어떤 쪽으로 유도하는지에 초점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디테일은 카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액면 분할 거래 재개 이후 5월 2일 이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잠시 동안 상승하는 그림을 연출할 겁니다. 자, 이게 데이 단위로 될지 시간 단위로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초장의 매수세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여야 개인들이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매수자가 있어야 매도자가 많아도 거래가 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초장에는 매수세가 급증한 것처럼 상승을 연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하루 지켜볼 게 아니라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분명히 귀찮은데 물론 뭐 본업도 있으시고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으실 수 없으실 텐데, 자, 이때만큼은 해야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는 익숙해도 액면 분할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결국 맥락은 같습니다. 유통 주식 수를 늘려서 유동성을 확대하겠다. 자, 근데 이건 기업의 표면적인 입장이고 기업과 연관없는 시세 차익을 위해 하나의 집단이 된 주체 있죠. 세력이라고도 하고 뭐 주포라고도 하고 주도 주체라고도 하고. 자, 이들은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이나 동일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일 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급증하고 신규 진입자들이 많아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주도 주체의 의도대로 개인들이 관심을 가졌고,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상승한 주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미리 기대감을 크게 반영시켜서 개인들의 관심과 매수세를 원했다. 자, 개인들은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꾸준한 관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더 상승하는 것을 목격하면 매수 심리를 더 자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이유, 고점에 물량받아줄 주체를 모집하는 겁니다. 차트를 보지 않는 개인들도 신고가 부근이라면 지지보단 저항의 힘이 세다, 신고가 경신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주도 주체는 이 의심에 한 가지 변수를 줍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신고가인데 왜 계속 오르지? 아, 액면 분할 때문이구나. 신고가임에도 상승할 만큼 좋은 호재구나. 납득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대놓고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세를 유도하는 거죠. 뭐 자전거래든 통정거래든 주가를 상승시키면 개인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매수하기 마련입니다. 자, 제가 상장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연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려하는 개인들에게 미끼를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아, 유동성 증가,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서 이것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구나. 하지만 틀렸죠. 모르는 호재가 있다면 절대 언론에 밝히지 않고 선침해하는 것이 세력입니다. 액면 분할 같은 경우 실제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호재가 되기는 어렵고 결국 단기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힌트는 가격, 주가, 차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도주체가 매수세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매도세를 요구하는가, 이것을 지켜봐야겠죠. 세력이라는 존재는 개인들과는 대립되는 존재입니다. 사고 싶을 땐 털어내고 팔고 싶을 땐 꼬시죠. 자, 그래서 권리일이 다가올수록 주도주체는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근거를 찾게 되면 세력의 계획이 신주 상장 이후 물량 확보인지 아니면 물량 출하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은 소리를 매번 하는 이유, 단기 매수세 때문에 관심받는 종목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적 분할, 무상증자 등의 이벤트에서 제가 고점을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수의 인적 분할 때도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정확히 이때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증거도 아직 남아있고요. 카톡방에서 매일 나타나는 주도주체의 드립을 흔적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거래 재개 이후까지. 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놨지만 당연히 변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분명히 상당히 귀찮습니다. 귀찮은데 이렇게 해야 리스크를 스스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는 되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물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꼭 고지고대로 따르시지 않더라도 지켜라도 보시고 여러분이 분할을 전제로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이 얼마나 최소화됐을지, 수익이 얼마나 극대화됐을지 지켜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할 매매는 여러 전문 트레이더들이 권장하는 만큼 중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수의 액면 분할이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었다면 액면 분할 이후에 폭등할 수 있었겠으나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면 남은 순서는 거품이 거치는 순서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증설 등의 신규 시설 투자, 고객사 수요 증가로 이 액면 분할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여러분이 2년, 3년 장기 투자하지 않는 이상 지금 흡수합병과 액면 분할로 상승한 이 거품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인적 분할 이후에 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직접 몸소 겪으신 주주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액면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매수세가 빠져나가고 지금의 거래의 절반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몸값이 낮아지니 접근이 쉬워지고 현금 흐름이 높아진다? 자, 인적 분할 직후에 품절주에다가 지금의 3분의 1 주가일 때도 거래는 죽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최저점을 하루하루 계속 갱신하고 있을 때도 거래가 늘지 않았습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는 이용만 해야 합니다. 도구로서. 단기 매수세가 급증하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내 주머니에 돈은 돈대로 챙겨가면서 물량 관리를 통해 평단을 낮춰야 되는 거죠. 제가 액면 분할 전후로 거품이 크게 빠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자,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근거만 있다면 가격이 낮아진 것은 기회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액면 분할은 유동성 증가,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텐데 거품이 빠지면서 저렴해진 가격은 여러분의 시세 차익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점도 중요하고 고점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매수도 중요하고 매도도 중요한 거고요. 자, 카톡방에서 분할을 전제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차익을 남기고 평단을 낮추면서 물량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시고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